벌거숭이 노예가 세운 나라. 옛날에 아주 착한 부자가 살았어요. 부자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이라면 돈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재산이 줄기는커녕 점점 더 불어나기만 했지요. 부자는 이 모든 게 그의 곁에서 이를 돕는 노예 덕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노예는 무척 부지런한 데다 거짓말이라곤 눈꼽만큼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부자는 자신의 돈주머니를 통째로 맡길 만큼 노예를 믿었고, 노예도 부자를 실망시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부자는 노예를 보며 생각하곤 했어요. 나를 위해 진심으로 애써주니 정말 고맙지 뭐야. 언젠가 꼭 보답을 해주어야지. 그러던 어느 날 착한 부자는 노예를 항구로 불렀어요. 그동안 열심히 일해주어 정말 고맙네. 이제 자네는 노예가 아닐세. 저 배를 타고 먼 곳으로 가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게나. 부자가 손으로 가리킨 곳에는 값비싼 물건을 가득 실은 커다란 배가 있었어요. 노예는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고맙습니다, 주인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노예는 부푼 희망을 안고 바다로 배를 몰고 나갔어요. 하지만 얼마 못 가 큰 폭풍우를 만나고 말았답니다. 노예는 배를 지키려 있는 힘을 다했지만 결국 배는 거센 파도에 휩쓸려 바다 깊숙이 가라앉았어요. 배에 실려있던 값비싼 물건들도 모두 함께 바닷속으로 사라졌지요. 노예는 간신히 목숨을 구해 가까운 섬으로 헤엄쳐 갔어요. 주인에게 받은 것을 모두 잃고 겨우 살아남은 노예는 바다를 바라보며 엉엉 울었어요. 하지만 마냥 그렇게 주저앉아 울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주인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모두 잃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목숨을 건졌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주인님에게 열심히 살겠다고 약속도 했는데 이까지 일로 울고 있을 수만은 없어. 노예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섬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폭풍우를 헤치고 나오느라 옷은 갈갈이 찢겨 벌거숭인데다가 며칠 동안 끼니를 걸러 뱃속에서는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요란했어요. 하지만 노예는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렇게 힘겹게 언덕을 올랐을 때였어요.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헉! 저 아래 아주 크고 화려한 도시가 나타난 거예요. 이런 곳에 저렇게 큰 도시가 있다니. 노예는 놀라고 반가운 마음에 언덕을 한달음에 뛰어내려갔어요. 그리고 막 도시에 들어서려는 순간이었어요. 어디선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더니 이렇게 소리치는 게 아니겠어요? 드디어 임금님이 오셨다! 임금님 만세! 임금님 만세! 노예는 놀라기도 하고 벌거숭이 차림으로 부끄럽기도 해서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 환호하며 그를 아주 호화롭고 아름다운 궁전으로 데려갔답니다. 노예는 어리둥절하기만 했지요. 그들은 곧 노예를 향료로 씻기고 황금으로 장식된 멋진 옷을 입히더니 왕자에 앉혔어요. 노예는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임금이 아닙니다. 저는 한때 노예였고 지금은 폭풍우에 가진 것을 모두 잃은 벌거숭이인 거지인걸요. 애써 설명을 했지만 사람들은 빙그레 웃기만 할 뿐이었어요. 그러더니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온갖 진수성찬을 내왔어요. 아,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이는걸. 하지만 난 임금이 아니잖아. 할 수 없지. 우선 먹고 나서 나중에 사과를 하도록 하자. 너무나 배가 고팠던 노예는 허겁지겁 음식을 먹었어요. 허기도 가시고 배가 불룩해지자 노예는 다시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시종에게 넌지시 물었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제게 임금님 대접을 하는 거지요? 시종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임금님은 살아있는 사람만이 될 수 있지요. 우리는 늘 살아있는 사람이 찾아와서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기를 기다린답니다. 마침 이렇게 오셨으니 이제부터 이 나라의 임금님이 되신 겁니다. 그제야 노예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시종이 안 됐다는 듯 목소리를 낮춰 이렇게 덧붙였어요. 아주 중요한 비밀을 한 가지 더 알려드리지요. 1년이 지나면 임금님은 궁전에서 쫓겨나 이곳에 처음 왔던 벌거숭이 모습 그대로 죽음의 섬으로 보내질 겁니다. 그곳은 풀 한 복이 나지 않는 삭막한 곳이지요. 임금님이 된 노예는 깜짝 놀랐어요. 아, 좋은 일과 나쁜 일은 늘 짝을 이뤄온다더니 이렇게 임금이 되어 행복하게 사나 보다 했는데 1년 후에 죽음의 섬으로 쫓겨나야 한다고? 하지만 임금이 된 노예는 실망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힘을 내서 여기까지 오길 잘했어. 그러지 않았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궁전의 임금이 될 수는 없었을 테니까 말이야. 그래,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면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노예는 다음날 아침 일찍 1년 후에 보내질 죽음의 섬에 가보았어요. 그 섬은 정말 꽃도 나무도 하나 없이 모래바람만 부는 황무지였어요. 아, 정말 황폐한 곳인걸. 이렇게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땅이 있다니. 여기로 쫓겨나면 난 굶어 죽고 말 거야. 임금님이 된 노예는 놀라웠고 두려운 마음에 한숨을 내쉬었어요. 1년 후에 이곳에 혼자 남겨질 것을 생각하니 눈앞이 깜깜했지요.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고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황무지를 일구기 시작했어요. 화려한 궁전 생활을 뒤로 한 채 매일매일 섬을 찾아갔어요. 곡식을 심기 위해 땅을 갈고 고랑을 만들고 개울을 찾아 밭에 물을 댈 수 있도록 물길도 새로 내었어요. 밭에는 씨앗을 뿌리고 언덕에는 과일나무를 심었어요. 작은 집도 짓고 마당에는 예쁜 꽃도 심었지요.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는 날에는 땀을 뻘뻘 흘리며 밭을 갈았고 폭우가 세차게 내리치는 날에는 비를 흠뻑 맞으며 곡식들이 비바람에 넘어지지 않도록 보살폈어요. 과일나무엔 잘 자라라고 거름을 주고 벌레도 잡아주었답니다. 그리고 어느새 1년이 훌쩍 지나갔어요. 정확히 1년이 되던 날 사람들은 이제까지 임금님으로 받들던 노예를 왕자에서 끌어내려 처음 왔을 때와 똑같이 벌거벗긴 채로 죽음의 섬으로 쫓아냈어요. 벌거숭이 노예가 슬퍼했냐고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답니다. 조금은 쓸쓸하긴 하지만 괜찮아.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오늘을 준비해 왔으니까. 섬에 도착해보니 과일나무에 탐스러운 과일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어요. 노예는 사과 하나를 뚝 따서 와사삭 베어 물었어요. 달콤한 사과즙이 입안에 흘러들어 시원하게 목을 적셔 주었어요. 작지만 아늑한 집 마당은 아름다운 빨강, 노랑, 주황, 보라색 꽃들이 활짝 피어나 꽃향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밭에는 토마토랑 당근, 순무, 배추가 한창 자라고 있었고 논에는 잘 여문 곡식들이 무거운 고개를 숙인 채 시원한 바람에 살랑살랑 춤을 추고 있었답니다. 이제 이 섬은 더 이상 죽음의 섬이 아니었어요. 아주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이 되었으니까요. 처음엔 조금 외로웠지만 얼마 후엔 친구들도 생겼어요. 새들이 하나둘 날아오더니 곧 온갖 동물들이 찾아왔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거든요. 벌거숭이 노예보다 먼저 죽음의 섬으로 추방되었던 사람들이 동굴 속에 숨어 살다가 아름다운 꽃향기에 이끌려 찾아온 것이지요. 벌거숭이 노예는 동물과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두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다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야기 끝! 친구들, 벌거숭이 노예가 세운 나라 이야기 잘 들었니? 아주 멋진 이야기지?
벌거숭이 노예가 그렇게 아름답고 멋진 나라를 만들었다니 말이야. 그건 노예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내일을 준비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거야. 우리 친구들도 희망을 품으면 이 이야기에 나오는 노예처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단다. 그리고 혹시 어려움에 다쳤을 땐 잊지 마. 친구들 곁에는 언제나 엄마 아빠가 있다는 것을. 그럼 오늘도 좋은 꿈 꾸고 잘 자고 안녕. 바이바이.